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세 하루 전날입니다. 미디어는 관세 날이 다가오지만 하락 전에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만 별로 믿지 않는 모양입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근 기억으로는 어느 때보다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걱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다린 것이 안 오고 오기로 되어 있던 것이 안 오고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불안과 화를 유발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미 주식시장의 하락도 하락 후 반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이 옵니다. 과연 실제로 할까?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답은 오래전부터 정해 있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스티브 마이런인데 이 사람을 보면은 모든 것이 풀립니다. 이 스티브 마이런이 11월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워싱턴 DC의 의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 가이드라는 40-50장 페이지의 논문인데 이것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것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이런 위원장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높게 유지되고 이것이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부진을 초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들에게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전략을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관세가 핵심 도구로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교육국이 바로 유럽, 캐나다, 멕시코가 1순위죠. 더티 15, 14개 국가, 거기에는 중국, 일본,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교역국의 통화 가치 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여 압박하는 것이 주된 논문의 요지입니다. 외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하여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 방법 또한 이 논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는데 곧 관세 정책이 드러나고 난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바꾸자 이런 강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1년짜리도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100년짜리를 무이자 채권으로 강매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둑놈인데 이러한 전략은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담고 있으나 이것이 국제사회의 긴장 고조 및 무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또한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키우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 계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의 논문을 봐도 경제, 정치, 심리, 국방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생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것은 있지만 심리나 국방 이런 것은 논문에 보이지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립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티븐 미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고 연준 파월 의장을 비판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경제 정책이 연준의 역할을 침해한다 라고 비판 주장하면서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 관세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와 코드가 맞죠. 지금까지만 봐도 트럼프는 스티븐 밀런의 정책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가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스티븐 밀런은 2005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펠드스타인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스티븐 문우신 재무부 장관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발동하고 코로나 때 경제 지원 정책을 도왔다고 하는데, 최근 뉴스에 허드슨 베이가 문 닫고 있죠. 이 허드슨 베이 캐피탈에서 선임 전략가로 재직하였고 엠버 웨이브 파트너의 창립자로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밀러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한 거 이제 돈 살포가 있죠. 그래서 2021년 알트장도 쉽게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 살포라는 파월에 대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비판적이었고, 최근에는 경제학자 누니엘 루비니와 함께 닥터둠으로 알려졌죠.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줄여가지고 수익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방치, 초래했다. 이런 논문도 썼습니다. 이제 그의 일련된 활동을 보면 앞으로 트럼프가 4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바로 관세의 첫날입니다. 며칠 전 3월 27일 트럼프가 지명한 폴 애킨스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조시 부시 행정부에서도 SEC 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1월 20일 트럼프 임기부터 SEC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크 우에다 임시위원장 주도로 크립토 조사와 소송 대부분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와 관련된 밈코인 사건도 거의 모두 철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과 시작이 되는 코인베이스 소송과 리플 소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SEC와 오랜 법정 공방이 있었죠. 변호사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미디어에서는 최대 관심을 보인 것이 이 밈코인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인데, 일단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게리 겐슬러와는 전혀 다른 규제 중심 접근성이 완전히 다르게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이후에 폴 애킨스 지명자에 대한 비판도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죠.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의원이 샘 뱅크먼의 FTX 자문을 했던 과거 이력을 지적하고 나서고, 또 디지털 로비 단체에서 고문으로도 일했던 것을 폴 애킨스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크립토의 금융적 이해 관계가 스스로 얽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SEC 의장이 되냐, 이런 말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규제하지 못할 것이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가족들이 밈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 바이낸스 지분 인수 논의했다는 것, 바이낸스 전 CEO 창팽자오의 사면 검토 등 트럼프 가족이 이제 대놓고 크립토 수익 창출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묵인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는 SEC가 사실상 트럼프 가족과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폴 애킨스가 인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규정상 SEC 위원장 임기는 2031년 6월까지로 공화당 주도하의 SEC는 트럼프 산하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일부 미디어와 민주당 측은 보고 있는 것이죠. 크립토 규제는 어찌됐든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래왔던 규제는 없어지지만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목줄 없는 강아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SEC의 변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고 미국의 크립토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치권의 자금 흐름과 규제 완화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므로 2025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된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